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2022년 새해 아파트값 전망, 과연 오를까 내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 그리고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입니다. 제가 상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전문가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요, 사실 이 아파트 부동산 시장에는 여러 스피커들이 존재를 하지만 사실 그 중에는 좀 황당한 분들도 좀 있거든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두 분은 특히 그런데,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라면 뭐 당연히 예상이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변수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10년을 내리 고장난 라디오처럼 계속 폭락을 주장했던 분들이거든요. 지난 10년에 우리 부동산 가격의 인상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자, 이 정도면은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고장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은 맞는데 이 정도 10년을 내리 이렇게 틀린다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신뢰할 만한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이 두 분 다 인상론자입니다. 여태까지 계속 아파트가 오른다라고만 계속 주장해 오신 분들인데, 김경민 교수 같은 경우는 작년 여름부터는 좀 하락한다 이런 예상을 지금 내놓고 계시고요. 올해 예상을 물어봤더니 일단 이상우 대표 같은 경우는 서울 아파트 10% 상승. 야,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면 이게 지수가 10%라 그러면은 뭐 지역에 따라 뭐 많이 오른 거 이런 게 아니라 평균이 그냥 10% 오른다는 거니까. 자, 반대로 근데 김경민 교수 같은 경우는 하락을 10에서 20%까지, 그러니까 올해는 절대 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올해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도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해왔던 이 두 전문가가 완전히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선 이상우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맥락에서 상승을 이야기하냐. 일단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수급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상당히 이 수급이 불안하거든요. 2024년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건 사실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이 예견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한국은행도 1.25%로 이제 금리를 연속 작년 11월에 이어서 금리를 올렸고요. 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이죠. 그러나 실제로 지금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보합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상우 대표가 얘기하는 건 수도권, 특히 서울의 집값은 10%는 무조건 오른다. 안 좋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승 요인의 압력이 더 크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 2022년도의 시장은 좀 전에 이상우 대표의 주장처럼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충돌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의 의견보다는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 과연 이 요인들이 어느 쪽의 요인이 더 시장에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상승이냐 아니면 안정 내지는 하락이냐가 결정이 날 텐데, 저는 10% 상승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출 제한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당분간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수도권의 5%, 지수가 5%면 뭐 곳에 따라서는 10% 넘게 오르는 곳도 있고 뭐 살짝 하락하는 곳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약간은 전체적으로는 장이 보합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양극화 시장으로 좀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표를 보면 2024년까지, 그러니까 내후년까지는 지금 입주가 확정돼 있습니다. 여러분, 공급이라고 하면 분양이 공급이 아니고 입주가 공급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지금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까지는 공급이 확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서울 같은 경우는 급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2021년도에 전국의 지역별 상승률 순위를 살펴보면 10위부터 1위까지
자, 시흥시, 광주시, 김포시, 그 다음에 양주시, 광주시, 의정부시 뭐 이런 도시들, 그 다음에 남양주, 일산 이런 곳들이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작년에 집값은 결국 그동안에는 집값의 상승에서 소외됐던 지역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2020년에서 21년도는 키맞추기 시장이었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2020년, 2021년도는 코로나가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기 개선의 심리가 증가하던 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과거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올해는 양상이 좀 바뀌어서 올해와 내년은 다시 양극화가 시작되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상위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2020년이나 21년도의 상승률과 같은 그런 상승은 불가능하고 뭐 약간 보합 내지는 살짝 상승하는 정도 수준일 것이다 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이 1.25%로 금리를 또 인상을 했는데 뭐 금리는 단기적으로는 이게 뭐 어차피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절한다는 거는 아주 초단기 금리를 얘기하는 거라 시장의 영향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당장 크게 주지는 못합니다. 뭐 이미 시장 금리는 2%를 넘어섰는데 어쨌든 금리를 이렇게 조금 생각보다는 빠르게 올리는 듯한 모양새,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뭐 선대응 방향으로 이제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통화량은 3,595조입니다. 자, 이게 통화량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 하나의 또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과거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통화량이 2,000조를 넘은 것이 2014년입니다. 2014년이면 지금부터 만으로 7년 정도, 횟수로 8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불과 7년, 8년 전에 2,000조였던 통화량이 지금 3,600조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2,000조 시대의 아파트값과 4,000조 시대의 아파트값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급격한 하락이라고 하는 걸 조금 이야기하기 좀 어렵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그런데 김경민 교수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 10월에 변곡점을 지나서 상승세가 꺾였다. 이걸 이제 아파트 하락의 원인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추세가 꺾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추세가 꺾였다 그래서 하락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차원.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로 유동성 하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동성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투자자가 뭔가 투자를 할 때 동원 가능한 현금이 유동성이에요. 근데 대출이 옛날보다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유동성은 하락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파트 시장에서의 유동성은 일반 투자 시장의 유동성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15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무주택자가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10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15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10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그 10억을 가지고 거기에 뭐 대출을 받는다든가 돈을 보태서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통화량 M2에는 잡혀 있지 않지만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팔면 그 10억이라는 유동성이 잠재적 유동성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유동성은 당연히 지금 줄어들죠. 금리도 올라가고 아무리 통화량이 는다고 하더라도 대출도 제한이 있으니까. 그러나 아파트 시장에서의 유동성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급격하게 둔화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올해는 뭐 급격한 하락은 좀 어렵지 않겠냐.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려면 여러분, 대체 투자처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팔 정도라면 어떤 변수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15억짜리 아파트를 만약에 살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옮기고 나머지 차액으로 내가 뭐 어디 투자를 하든지 사업을 하면 너무 돈을 많이 벌 것 같다. 그러면은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대체 투자처가 확실하게 있다면은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뭐 아무리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85%가 1가구 1주택인데 자기 집을 팔아서 그 차액을 월세나 전세로 돌리고 차액을 사업에 투자할 정도의 지금 경기 개선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폭락이라고 하는, 사실 이 김경민 교수가 얘기하는 10에서 20%면 사실 폭락 수준이거든요. 말은 그동안 올랐던 게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20% 빠져도 뭐 떨어진 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그 정도면 폭락이거든요. 예,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급이 많았는데 대체적으로 집값이 급등했던 이유는 유동성이고, 유동성이 빠지면 뭐 폭락 거의 한 20%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경기 개선이 뚜렷하고 수신금리가 거의 5% 수준으로 한 2년 정도 지속이 된다면 지금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올해까지는 그런 부분을 점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단기적으로 요인과 장기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요인은 물론 금리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얼마나 어느 정도 폭으로 속도감 있게 올라가느냐, 이게 문제인데 사실은 속도 조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출도 지금 제한인데 이거는 뭐 대출 제한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개선 속도도 역시 속도 조절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경기가 빨리 개선될 거냐,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변수 때문에. 장기적인 요인은 통화량인데 대폭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공급량, 입주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2024년도까지는 완전히 지금 뭐 공급이 상당히 절벽인 상태.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때 뭐 폭락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식에 의해서 결국은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아파트 가격의 세 가지 요소는, 일단 아파트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의 크기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월세나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영향을 주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현금 흐름의 크기는 이 수식에서는 이 분자값입니다. 그러니까 분자값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의 안정성.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나 전세는 매우 안정적이긴 하죠. 근데 이제 안정적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러면은 기대를 크게 갖지 않으니까 당연히 기대 수익률은 분모값이죠.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기대감이 크면 역시 기대 수익률은 떨어진다. 자, 그 다음에 기대감이 크면 성장률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올라간다. 분모값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든지 성장률이 올라가든지인데, 이 성장률이라고 하는 건 기대가 크면 미래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당장은 내가 많이 안 먹더라도 비싼 가격이라도 그걸 사려고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이 수식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소들을 보면 올라갈 요인, 사실은 떨어질 요인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금 흐름은 당장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기대 수익률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모든 투자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사실 우려가 된다.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현금 흐름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분자값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기대 수익률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기대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고, 분자값인 현금 흐름이 올라간다는 거는 아파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올해 시장을 단언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봤을 때 올해는 보합 내지는 한 5%, 지수가 5% 정도 상승하는 정도 수준에서 시장이 등락을 거듭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별로는 좀 어떻게 보면 하락하는 곳도 금매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